지금 투자 어떻게 하고 계세요? 투자요? 네, 투자하고 조심스럽게. 네. 복리의 위력 뭔지 아세요? 요즘 복리 하면은 뭐 다들 아시잖아요. 이게 차곡차곡 쌓이고 이자가 다시 이자가 되고 그쵸. 예전 어렸을 때부터 듣던 그 한 바구니에 달걀을 그쵸. 담지 말라. 그렇죠. 투자하기가 좋은 채권도 있는 건가요? 있죠. 어떤 채권일까요? 글쎄요. 채권을 위한 채권에 의한 시간. 전국의 체린이 여러분을 위한 채권 이해하기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태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을 찾기 위해서. 네. 네, 채권을 왜 투자해야 되나? 그렇죠. 그쵸. 왜 투자해야 하는 거죠? 왜 투자해야 될까요? 그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거를 아직 찾지 못해가지고 채권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아, 4가지나 있어요? 뭐 4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뭐죠? 첫 번째는 일단 지금 투자 어떻게 하고 계세요? 투자요. 네, 투자하고 조심스럽게. 네. 주, 뭐 펀드로도 많이 하고 네, 주식이 하세요? 채권? 주식에도 하고. 주식이 하죠. 네. 그러니까 채권은 사실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제 생각에 대부분은 예금에 투자를 하거나 다른 이제 이렇게 약간 뭐 이자 수익을 주는 자산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채권은 어떻게 보면 이자 수익을 주는데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이자를 쌓아갈 수 있는 투자 자산이라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자 수익이 많아진다는 건 결국에는 고위험군이라는 거잖아요. 채권이 고위험군도 있기는 해요. 채권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채권이 존재하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채권을 분류하자라고 하면 중위험, 중수익 정도, 중위험, 중수익 약간 가운데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최근 이제 10년 그리고 5년 약간 뭐 분포도의 그림이 비슷하긴 한데, 우리가 은행채 뭐 짧은 은행채에 투자하는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뭐 예금에 투자하는 경우랑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뭐 한국 채권이라던가 미국 채권, 특히 회사채라든가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약간은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이나 어떤 수익의 변동성 면에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본인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사실은 이렇게 적절하게 선택하셔서 투자를 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중위험, 중수익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200보다는 변동성이 조금 낮은 걸 보면은 위험도가 낮다는 게 좀 확실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위험, 중수익군이니까 이렇게 약간 전체적으로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채권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복리의 위력. 복리의 복리. 위력 뭔지 아세요? 요즘 복리 하면은 뭐 다들 아시잖아요. 이게 차곡차곡 쌓이고 이자가 다시 이자가 되고 그쵸. 쌓여가고, 이거 보기만 해도 뭔가 배부른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금리 변동에 따라서 사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막 가격이 막 변해서 뭔가 내가 투자한 채권에서 막 마이너스가 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는데, 사실은 채권은 본인이 투자할 때의 그 금리로 계속해서 이자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투자하는 기간 중에 시가평가를 하다 보니까 약간 가격이 변해서 투자 수익률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길게 보면 자신은 계속해서 이자 수익을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이자가 쌓이는 효과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럼 채권 자체는 시간이 곧 나의 편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많다는 거는 네. 결국에는 마이너스로도 변동성이 크다는 건 아닌가요? 이 부분이 바로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채권에 투자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도 그리고 금리가 내려도 결국은 나의 투자 수익률은 투자할 때 시점에 이자율로 회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려우시죠? 이게 어떤 뜻인 거죠? 금리가 오르거나 내려도 이자 네. 수익으로 돌아온다. 네. 채권 투자 수익률을 사실 약간 분해를 해보면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떤 금리로 이자가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시가평가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시가평가를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 금리만큼 올라가는데, 제가 중간에 시가평가를 하다 보니까 가격 변동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투자하는 투자 기간이랑 그리고 투자하는 채권의 만기가
비슷하면 혹은 동일하면 결국은 중간에 변동은 막 생기지만 그 변동 부분은 다 없어지고 내가 투자할 때 금리 곱하기 투자 기간으로 수익이 회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변동성이 크던 작던 그쵸. 결국에는 내가 처음에 했던 그대로의 그 이자율 수익률로 간다라는 건데 네. 도대체 왜요? 왜죠?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 시가 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냥 평가 가격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가 빠져서 뭔가 이익이 발생하는 거는 사실은 미래에 제가 보게 될 이자의 이익을 당겨서 평가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래에는 이자를 좀 적게 받게 되거든요. 아까 조삼모사인데 그래도 이야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를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제 4%짜리 이제 네. 4%라고 생각하고요. 4%짜리 채권 펀드인데 만기 6년짜리, 뭐 듀레이션 6년짜리 채권 펀드에 투자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이제 금리 2%에 만기 1년짜리 예금에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가정해 볼까요? 아,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네. 제가 이미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쵸? 네. 뭐 그랬어요. 자본금 한 1억으로 하죠, 뭐. 근데 여기서 금리가 1%가 오르거나 1%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 펀드는 시가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은 아까 4%였죠. 그게 고정이 되는 거고 금리가 변하면 가격이 변하니까 손익이 생기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금리가 빠지면 처음에 시가 평가를 하면서 굉장히 이익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후에 그 낮은 금리로 재투자를 하는 컨셉으로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완만한 기울기로 수익이 올라가게 되고 반면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처음에는 시가 평가를 했을 때 굉장히 마이너스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후 기간은 높은 금리로 재투자를 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4%로 계속 투자한, 그 6년 동안 투자한 것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 뭐 이자 수익 관점에서만 보면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는 금리가 오를수록 더 좋아요. 길게 보면은. 네. 어차피 수렴하기 때문에 높은 금리에 투자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이제 요거는 제가 계산을 해서 이제 그려놓았는데 실제도 그럴까 약간 궁금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 2015년에서 2019년에 이제 실제 사례인데 이 기간을 굳이 택한 이유는 이 기간에 금리 변화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의 금리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중간은 막 변동하긴 했지만 그래서 거의 뭐 평행선이네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은 수익은 어떤가요? 수익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다 똑같이 100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단기 국채는 지금 105 정도 수준이고 네. 미국 하이힐드랑 이머징 달러는 거의 125네요. 그렇죠. 만약에 뭐 2015년에 100원을 네. 단기 회사채나 단기 국채에 투자했으면은 이게 한 4년 반 정도 되는 기간이거든요. 4년 반 정도 되는 기간 후에 한 110원보다 좀 적게 벌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머징 달러나 뭐 하이힐드에 투자를 했으면 125원 이상으로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수익률로 치면은 거의 뭐 4년 반 동안의 차이가 한 15% 이상 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는 변동이 없는데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를 할 때 단기 국채나 단기 회사채 그리고 이머징 달러 채권이나 하이힐드에 금리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죠. 금리 차이가 예를 들어서 2, 3%가 발생을 하게 되면 4년 반 동안 그게 누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별로 커 보이진 않지만 결국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차이가 많이 나게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채권에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이제 3개 말씀을 해주셨고 네.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이건 뭐죠? 주식 투자 하시는데 주식이 계속 오르나요? 아니요. 어떠세요? 제 것만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그쵸. 듭니다. 그래서 보통 투자를 하면 계속 오르지는 않아요. 네. 빠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내가 주식이 빠질 때 조금 뭔가 오르는 종목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채권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위험의 분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채권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투자 위험을 혹은 투자 수익 기회를 분산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어렸을 때부터 듣던 그 한 바구니에 달걀을 그쵸. 담지 말라. 그렇죠. 아, 그러면 이 표를 보시면 네. 이제 이게 상관관계라는 건데요. 보시면 한국 종합채권, 그러니까 한국 종합채권이랑 한국 채권 전체적인 시장 그리고 미국 전체적인 시장은 주식이랑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이 오를 때
가격이 좀 빠지지만 주식이 빠질 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주식에 투자도 하지만 이런 자산의 투자를 통해서 약간 위험을 해지하는 그러면서 이자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러면은 뭐 보통 주식이랑 채권은 거꾸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주식이 그렇죠. 좋을 때 예, 투자하기가 좋은 채권도 있는 건가요? 있죠. 어떤 채권일까요? 글쎄요. 아까 보시면 저희가 세상이 좋아질 때 통상 주식이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세상이 좋아질 때 통상 신용 스프레드가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크레딧 스프레드가 줄어들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통상 이제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용도가 굉장히 좀 낮은 채권들이거든요. 이런 채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식이 좋을 때 더 좋은 채권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좋을 때 수익률이 굉장히 좋고 주식이 나쁠 때 같이 좀 나빠지는 그런 성향의 채권인데요. 근데 뭐 사실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거 다 맞춰서 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세상이 좋아지든 좋아지지 않든 그냥 좀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좀 의미 있게 높은 이자 수익을 올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투자 등급 중심으로 해서 크레딧 채권에 투자하는 게 이제 좀 편한 투자 수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표를 참고를 하셔서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왜 도대체 채권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 명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또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많기는 한데요. 네. 많긴 한데 직접 투자하시면서 느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자 수익을 추구하는 자산에 이미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근데 너무 이제 한 가지에 굉장히 이렇게 낮은 금리에 좀 많이 투자를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채권의 이런 특성들을 잘 이해하셔서 약간 조금 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를 잘 찾아서 특별히 채권 투자를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집중해서 보신 분들이라면 채권 투자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정말 다행이죠. 네, 지금까지 왜 채권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채권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게 또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마어마한 거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결국은 네. 결론적으로 채권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쭉 이런 장점들이 있고 그래서 채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방법적인 거. 네, 방법적인 거. 특별히 지금은 뭐 전세금리가 굉장히 낮거든요. 네. 저금리 시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네,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래도 다음에 또 보시려면 네. 좀 뭔가 이렇게 힌트를 좀 주시면은 다음 시간에 바로 오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다음번에 말씀드릴게요. 와, 한 번을 이렇게 또 저에게 그 기회를 안 주시네요. 미리 알면 재미없죠.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핵심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차피 사실은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안 보시면 돼요. 그동안 잘 모르고 두려워서 하지 않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정말 차별화된 그런 이자 수익을 달성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삼성자산운용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